걔가 1년에 2-5-10에서 2억 넘게 딸 수 있었던 이유는 콜롬비아 대학교에서 뇌과학을 전공을 했는데 사실 그 포커를 치면서 심리학에 관심이 많아졌어. 치는 사람들 아마 심리학에 관심이 많을 텐데 심리학은 그것도 학문이지만 과학이지만 실제로 눈으로 볼 수는 없는 거고 뇌과학은 거기에 심리도 많이 있지만 어떤 자기 공명 시스템을 통해 뇌를 직접 보고 뇌 어디가 활성화가 됐을 때 어떤 심리가 나오는지를 분석하는 학문이라서 조금 더 그 테인저블하게 조금 더 눈에 명확하게 볼 수 있는 학문이라서 포커 테이블에서 직접적으로 효과가 있었느냐 효과가 없었다고는 또 말하기는 힘들 것 같아. 왜냐면 거기서 심리를 공부할 때는 여튼 그 눈에 보이지 않는 사람들의 마음과 기작에 관한 것을 공부하는 학문이기 때문에 우리가 보통 뭐 포커 플레이어라고 하면은 얼마를 따는 플레이어라고 기준점을 설정하지 않고 1시간에 몇 BB를 따는지를 물어보잖아. 진짜 잘하는 레귤러라고 하면은 1시간에 최소 한 8에서 한 10? 이 정도 BB 안은 들어와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 그래서 미국에서 2-5를 플레이를 하면은 8천만 원에서 한 1억 3천 정도 이 정도 들어오거든. 내가 여름에 보통 항상 합숙을 했으니까 뭐 일본인 프로들이랑 싱가포르 프로들이랑 그때 내가 합숙하기 전에 새로운 멤버가 조인한다는 얘기를 들었어. 일본인 프로라고 들었는데 그 친구가 합숙하기 전에 내가 들었던 소문은 걔가 2-5를 치는데 1년에 2억 넘게를 딴대. 그리고 1년에 2억 넘게를 2년 연속 그렇게 땄대. 그래서 내가 생각할 때는 그거 말도 안 된다. 어떻게 걔가 2억 넘게를 딸 수 있느냐. 그래서 걔를 이제 만나가지고 그 포커 프로들이 쓰는 그 앱 같은 게 있어. 알아, 뭐 트래킹하는. 본인들이 칠 때마다 내가 뭐 어디서 얼마를 따고 뭐 그런 거를 다 기록을 해놓는 걸 봤는데 걔가 그 내가 합숙하면서 진짜로 봤잖아. 걔가 1년에 2-5-10에서 2억 넘게 딸 수 있었던 이유는 얘가 그냥 400에서 한 달에 400에서 450시간 이상을 플레이를 해. 그러니까 난 이렇게 포커 치는 사람 처음 봤어. 어떤 거냐면 약간 그냥 월, 화, 수, 목, 금, 토 쉬지도 않아. 길게 합숙할 때는 걔랑 3달 합숙해봤는데 하루도 안 쉬고 그냥 매일 한 15시간에서 16시간 이렇게 쳐. 매일 15시간, 16시간 치고 그 다음에 호텔방에 들어와가지고 그냥 그대로 자. 양치질도 안 하고 자. 그러니까 내가 그런 생각했어. 이빨 썩는 거 아닌가 얘. 아 진짜 이렇게 치고 들어와가지고 방에서 그냥 송장처럼 자고 아침에 뭐 씻고 나가는데 와, 그래서 내가 그때 뭘 생각했냐면은 이게 장인 정신인가? 그냥 우리가 보통 많이 친다고 했을 때 나는 보통 한 200에서 250시간 치거든. 근데 우리가 사실 핸드 복귀를 해야 되니까 핸드 복귀도 우리가 뭐 최소 막 한 100시간은 한다고 치면은 이것도 많은 거거든. 일반 회사에서 누가 350시간 이래 그러면은 그 산업재해에 들어가잖아. 또 이력이 특이해. 걔가 뭐냐면은 와세대 법대를 나왔어. 와세대 법대를 나와가지고 그 무슨 코단샤인가 뭐 있어. 일본 최고의 퍼블리싱 회사야. 거기서 연봉도 진짜 겁나 많이 받고 일을 했는데 거기에서 지금 그 일본의 유명한 프로 포커 선수가 있어. 나고야 키아라 나오야다. 나오야. 걔가 이 코단샤에서 일을 하면서 그 일본의 그 당시에 거의 탑 플레이어였는데 키하라 나오야라는 선수가 있어. 걔를 인터뷰를 하면서 아 포커 프로를 해야 되겠다 라고 생각을 했던 거야. 엘리트잖아. 와세대 법대 나와가지고 코단샤에서 억대 연봉 받으면서 일하고 있는데 그래서 부모님한테 나 포커 플레이어 이제 하겠다 전업으로 그래서 미국으로 가겠다 얘기했는데 부모님이 그때 펑펑 울었대. Anchoring heuristic이라는 거는 배에 보면은 닷이 있어. 닷을 그걸 anchoring이라고 하는데 처음에 설정된 기준점을 따라가려고 하는 성향이 있거든. 약간 첫 인상이 오래 남는 것처럼. 그래서 포커 테이블에서도 중요한 것은 내가 어떤 기준점을 설정하는가. 태그든 레그든 아니면 뭐 컬링 스테이션이든. 중요한 거는 내가 그냥 단순히 태그라는 걸 어필하고 싶다라는 게 아니라 내가 태그로 상대방의 마인드에 그게 앵커링 됐다는 거를 본인이 명확하게 알고 있는 게 중요한 거지. 그냥 단순히 나는 태그야. 나는 태그니까 이렇게 플레이하겠어. 가 아니라 상대방에 비춰지는 나의 모습이 태그라는 그 기준점의 설정이 되는 게 중요하고 그 설정을 하기 위한 이제 여러 가지 플레이나 뭐 배팅이나 그런 것들이 이제 나와야 되는 거지.
아마 포커 치는 분들은 대부분 다 알고 있겠지만 사람의 성향을 패시브한지 어그레시브한지 그 다음에 타이트한지 루즈한지를 X랑 Y축으로 나눌 수가 있는데 태그라는 거는 타이트 어그레시브잖아. 그러니까 나의 핸들 레인지는 좁고 좁은 핸들 레인지를 플레이하는데 플레이할 때 배팅 스타일이 굉장히 공격적이고 잘 못 치는 사람들일수록 여기에 있는 것 같아. 성향이 나는 타이트한데 핸들 레인지도 좁고 플레이 스타일도 패시브한 사람이 있고 얘는 이제 그거지. 그 핸드는 여러 가지를 플레이를 하는데 자기가 배팅은 많이 하지 않고 콜을 많이 하는 사람을 쿨링 스테이션. 그 다음에 레그는 그 둘 다 핸드 레인지도 넓고 굉장히 공격적으로 플레이하는 사람들을 레그라고 하는데 여기서 사실 중요한 거는 내가 태그든 레그든 상대방한테 어떤 이미지를 심어주는가. 포커 치는 사람들은 뭐 태그든 레그든 이런 걸 다 알 것 같아. 잘 치는 사람들은 이제 태그가 들어오는 거지. 핸드는 많이 치지 않는데 배팅 스타일이 굉장히 공격적인 이게 잘 먹히는 스타일이고 초보자들은 콜링 스테이션 아니면은 핸드 레인지도 타이트하고 배팅도 굉장히 소극적인 그런 데 들어오는 것 같아. 정말 가끔씩 잘 치는 사람들이 레그로 들어오는데 이 스타일은 개인적으로 힘들 것 같아. 오늘 얘기했던 거 이 생각의 네 가지의 띵킹 프로세스 중에 사실 이 세 번째에서 상대방은 내가 어떤 플레이어라고 생각을 할까? 생각을 하도록 이제 심어줘야 되는 거고 그걸 앵커링 시켜야 되는 거지. 나를 태그로 심을 것인가, 레그로 심을 것인가 이게 중요한 것 같아. 그리고 이제 심은 다음에 상대방이 진짜 나를 태그로 생각하는지 혹은 뭐 레그로 생각하는지 아니면 콜링 스테이시로 생각하는지를 아는 게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 요요는 그냥 수학적으로만 치는 거잖아. 온라인에서 줌으로 미친 듯이. 그래서 아마 이런 그 스킬들이 좀 부족하지 않을까. 왜냐면은 라이브에서는 예를 들어서 뭐 내가 블러핑을 치던 안 치던 상관없이 아무런 상관없이 상대방이 오버 페어를 들고 있는데 내가 셋을 쳤을 때 무지막지하게 배태도 상관없거든. 어차피 콜을 할 거니까. 사람들은 오버 페어 에이스, 킹스, 퀸즈 이거 굉장히 좋아하거든. 탑페어, 탑키커보다 한 10배는 좋아하거든. 그래서 그때는 그냥 막 올인 가고 뱃을 해야 되는데 요요는 자기가 블러핑 칠 때랑 똑같은 금액을 배팅을 하는 거지. 그러니까 효율성이 떨어지는 거예요. 완전히 거기서 맥시멈 그 밸류를 뽑아내야 되는데 그 익스플로이트 이제 못하는 거지. 그냥 딱딱 GTO에 따라 나는 블러핑 할 때 뭐 팟에 뭐 70%나 80% 배타니까 이때도 70%나 80%더 나가야 되는데 그런 걸 못하는 거지.